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형충의 합반 9번째 강의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는 6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6합, 지지에서의 6개의 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6합의 정반대 대칭점에 있는 6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9번째 강의 6충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간단한 개요를 좀 설명을 하고, 이거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로 설명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프린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린터로. 제가 필기를 그냥 다 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 그랬으면 제가 일일이 수업 시간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쓰다가 보면 1시간 다 지나가겠다. 제가 미리 다 써가지고 왔어요. 편하죠?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의를 지난 시즌 강의보다 좀 압축을 하기 위해서 뒤쪽에 한 10강 정도를 좀 빼놓으려고 지난 시간에 3강 했던 거를 이번에는 2강으로 좀 줄이려고 그래요.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충에 대한 개요, 6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린 다음에 첫 번째로 인신충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내용이 좀 많죠. 인신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인신충의 지장간적 현상, 원국에 있는데 운에서 들어올 때, 원국에 있는데 운에서 들어올 때, 또는 원국 자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몇 개를 가지고 사주에 인신충이 있을 때 어떤 현상들이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실전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해야 되는 게 충중봉합 또는 뭐 합중봉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어려운 말인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충하고 있는 중에 합을 했다가 충중봉합, 여기 봉자는 만날 봉자를 쓰죠. 한참 충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가 합을 하는 기운을 만났다. 이게 충중봉합이고요. 그렇죠? 여동생하고 매일 싸우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애인이 생겼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다음에 합중봉충, 합하고 있는데 그 충하는 존재가 생겼다. 둘이 합을 하고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의 글자를 충하는 글자가 생겼다 같은 거죠. 뭐 애인과 연애를 알콩달콩 하고 있는데 애인이 집에서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우리 집으로 오겠네? 좋은 일이네?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뭐 LA 다저스에 있던 박찬호가 갑자기 LA 다저스에서 쫓겨날 일이 생겼는데 시카고 컵스에서 막 오라고 콜을 해댄다. 뭐 그러면은 이제 여기랑 합이 풀리고 저기랑 충이 붙는 합이 바뀌는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쭉 프린터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도 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9강이 조금 길 수가 있고 10강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9강 먼저 지지 6충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의 6충은 말 그대로 6개의 충이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6개의 충은 딱 대칭적으로 반대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개념. 지지는 12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12개의 글자에서 7번째 글자가 오게 되면은 인묘진, 사오미 6번째까지 다음 7번째 글자인 신이 들어오면은 1번하고 7번이 서로 이게 충을 하게 된다. 2번하고 8번하고 충을 하고 3번하고 9번이 충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계절이 들어온다. 지지를 계절로 볼 때는. 그러면 6충의 개념,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 좀 설명드릴게요. 6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충은 나쁜 게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냐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주를 살짝 배우신 분들이 충은 나쁘다. 충은 나쁜 거다. 사주에 충이 있으면 안 좋은 거다. 운에서 충이 들어오면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쁜 게 아니고 변화, 변동의 기운입니다. 변화, 변동. 지금의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변화, 변동을 꿈꿉니다. 지금의 내 삶이 손톱만큼도 안 변했으면 좋겠다. 난 지금이 너무 좋다. 나 꼼짝도 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충이 안 좋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변화와 변동의 환경이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변화, 변동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변화, 변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이 없는 거고, 뭐 뿌리가 얕은 나무는 갖다 톡 건드렸는데 아싸 하고는 탁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회사 다니기 싫어서 죽겠는데 내 발로 회사를 그만두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부장이 나를 깠다. 나를 이럴 거면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는 에이 이건 다 부장 탓이야. 그러면서 뭐 그만뒀다.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충이 온다고 해서 다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분들 중에는 요즘에는 좀 이직이 많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보통은 한 번 교사, 평생 교사 해가지고 20대 때 학교 교사가 되고는 60대 때 정년퇴직할 때까지 30몇 년 동안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 그 30몇 년 동안 강산이 3번 했고 그 안에 충이 수없이 들어왔어. 최소 10년 단위로 서너 번은 들어왔고 아예 대운에서도 충대운을 만났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다? 그런 경우들은 뿌리가 단단한 형태인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육충이라는 것은 지지의 글자에 변화와 변동을 주는 장치인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활력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요소이지 일단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게 좋게 튈지 나쁘게 튈지 뭐 쇼핑몰에서 랜덤 박스를 샀다. 좋은 게 올지 나쁜 게 올지 아니면 내가 낸 돈보다 더 괜찮은 게 올지 내가 낸 돈만한 게 올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자 육충이란 지지의 변화와 변동, 지지는 밀고 들어오는 계절이 주도한다. 이 말인즉슨 변화와 변동이라는 것은 운에서 밀고 들어오는 글자, 이제 원구끼리 있으면 수시로 A가 B를 때리고 B가 A를 때리고 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사주 원국에 A가 있었는데 운에서 B가 들어온다 그러면 B가 변화의 인자다 같은 거죠. 가령 원국에 편인이 있었는데 운에서 식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둘이 서로 충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원래 편인의 모토가 뭐죠? 적당한 삶의 안주. 머리 써서 지식 정보로 일하는 것, 기존의 것에 대한 원리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자기 개발과 성장, 뭐 좀 편안하게 풀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편인의 모토, 뭐 저기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모두 이곳에 와서 편히 쉬어라. 이거 교회 가면 있는 문구죠. 그걸 명리로 바꾸면 식신 그만 쓰고 편인 써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편인이 좋은 거네. 사찰에 가면은 조용한 사찰에서 심신을 다스리며 힐링하고 편안하게 쉬어가세요 하는 말이 그 뭡니까? 그게 식신 그만 쓰고 편인 쓰세요. 뭐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편인 쓰고 있는데 식신 쓰다라는 말은 고시생 3년 하다가 드디어 취업이 되었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거를 드디어 쓸 일이 생겼다. 그렇죠? 여러분 실미도라는 영화 봤죠? 그 김일성 모가지를 따기 위해서 공군에서 만든 특수 범죄자 부대가 실미도라는 솜에서 몇 년에 걸쳐서 죽음의 훈련을 했는데 훈련만 죽어라고 하고 실전을 안 보내. 그게 일종의 충이 안 들어온 거야. 충이. 그 섬에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제 편인 그만 쓰고 훈련 그만하고 식신 가서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해야 되는데 상부에서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거기 실미도에서 몇 년 동안 그 갇혀가지고 훈련만 하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거리에서 자폭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식의 모습들이죠. 자,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 움직이던 것들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뭐 드러내던 것들을 숨기게 된다. 숨기던 것들을 드러내게 된다. 시작하던 것들을 멈추게 된다. 멈추던 것들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어떤 그 변화 변동의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변화 변동의 기운이 강할지 기존에 쓰던 기운이 강할지에 따라서 변화 변동의 기운이 있기는 했으나 그냥 기존 것을 고수했다라고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변화 변동의 기운에 편승하여 기존 것을 싹 바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거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 대운의 영향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형태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건드리면 강한 것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건드리면 보통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건드리면은 뭡니까? 힘없는 혁명 세력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존 세력의 결집을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쿠데타가 안 일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미군의 진주만 기지를 급습을 해서 처음에 공격은 성공을 했으나 그거를 보고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몇 배의 몇십 배의 보복을 당하게 되었다. 초반에는 일본이 좀 이기는 것 같았으나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서 미국민이 결집을 하고 전쟁 전시 기간으로 공장을 돌려대니 거기서 엄청난 군수 장비와 그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여 일본을 물량으로 밀어버렸더라.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에 해해해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운에서 사화가 와서 땅 하고 들어왔다. 이거 일단 단기적인 모습으로만 봐도 해자의 세력이 강고한데 여기서 지금 화가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세상이 화로 바뀌는 걸까? 해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해자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게끔 만드는 걸까? 보통 이런 경우는 후자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 다만 해해해자라고 돼 있는 또는 해자축축 뭐 해해자축 이라고 돼 있는 사주의 운에서 화대운에 화세운을 만났다. 이러면 이제 서로 대등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통은 30년간의 화대운에 첫 번째 대운에서는 건드는 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대운에서는 대등한 경기를 벌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대운에서는 드디어 밀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나의 세계를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B를 제어 컨트롤하는 것을 극이라고 하는데요. 극하고 충은 조금 다릅니다. 충이라는 것은 마치 계절의 논리와 같아요. 가령 여름이 겨울을 다스리거나 겨울이 여름을 다스리는 게 아니죠. 겨울이 오면 여름이 물러가는구나. 여름이 오면 겨울이 물러가는구나. 여름의 힘이 강고해질수록 겨울의 힘이 줄어드는구나. 이건 충의 개념이에요. 겨울이 여름을 다스리거나 여름이 겨울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겨울이 여름을 다스리는 거는 극의 개념입니다. 극은 천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천간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다스림이 마땅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설사 힘없는 아버지의 힘 강한 자식일지라도 극의 논리가 성사되지만 지지의 환경에서는 A가 B를 극함이 당연하다가 아닌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지의 환경에서는 힘센 놈이 장땡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힘이 강고할 땐 야당의 힘이 약해지고 야당의 힘이 강고할 때는 여당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지 여당이 야당을 다스리거나 야당이 여당을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다. 화가 수를 다스리거나 수가 화를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다. 봄이 가을을 다스리거나 가을이 봄을 다스리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세요. A와 B가 서로 정면 충돌하는 것을 충은 참고로 비율충입니다. 노사가 충돌하다. 뭐 여성 인권 운동이 기존의 보수적 관행과 충돌하다. 그래서 보통은 충의 개념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당위성이 적어요. 하지만 극의 개념에서는 무엇이 무엇을 컨트롤함이 마땅하다라는 당위성의 개념이 다소 강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맞았어. 그러면 이게 당위성이 무너진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 이게 당위성을 깨트린 거잖아. 그런데 지지에서는 그런 당위성이 잘 없어요. A라는 세력이 들어오게 되니 B라는 세력이 물러갔다. B라는 세력이 득세하니 A라는 세력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충은 비우고 새로 채우는 기운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비울충이에요. 뭐 깨질 충, 충돌할 충 하는 게 아니라 A가 들어오면 비워진다라는 거예요. 비우는 기운이 들어왔구나라는 거야. 좀 더 온건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내가 한 달 동안 게임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 게임 그만하고 일하라는 운이 들어왔어. 그 말인즉슨 이제 게임의 기운이 비워지는구나. 이제 게임을 하기 싫어지는구나.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지는구나. 게임하기가 어려워지는구나. 뭐 이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충은 변화를 통한 새로운 생산을 이끈다. 대립의 해소, 변화, 전환, 그 외의 역마 등을 의미를 한다. 변화라는 개념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변화도 되지만 자극도 됩니다. 자극. 가령 오래된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한쪽에서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막 그 모임에 가서 막 친하게 지내고 막 만났더니 그 짝이었던 남자가 어라 저기 지금 다른 남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아 나도 좀 꾸미고 좀 잘해줘야 되겠구나. 다른 남자가 회사로 데리러 온다고? 안 되겠다. 나도 가서 회사로 데려다 줘야겠다. 뭐 이런 형태들도 일종의 그게 일종의 질투 유발이죠. 질투 유발해서 상대를 자극하기, 흔들기가 들어왔다라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자, 충의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도전, 부딪혀본다. 성경책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안 두드리면 안 열린다. 합은 뭐예요? 자동문. 가까이 가람 전용문. 그 문은 너의 전용문. 근데 전용문 아닌 거하고는 안감. 그 문만 쓰게 됨.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 합이 많이 갈려있는 연예인들은 보통 고정 프로, 전속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고 충이 많은 연예인들은 사방팔방 전국 투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월드스타 싸이. 월드스타 싸이는 아예 사주가 월주하고 연주가 정사년의 임자월로 돼 있어서 수화상쟁으로 돼 있어서 사주가 강력한 충의 형태를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 무대에서 그 무슨 정기적인 공연을 하거나 고정 프로그램의 라디오에 나오거나 고정 프로에 패널을 두는 게 아니라 동해번쩍 서해번쩍 쇼를 해도 무슨 쇼를 하죠? 그 유명한 싸이의 흠뻑쇼. 그래서 한여름에 아주 야하고 화끈한 공연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거에 있어서 젊음을 그것도 일종의 충. 자, 너의 뻔하디 뻔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한번 일탈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곳에서는 해방구다. 너의 삶을 변화시켜. 뭐 이런 형태들이 일종의 충의 기운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고정 프로그램이 많은 게 좋은 걸까? 아니면은 전 세계 무대를 고정적이지 않게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는 게 좋은 걸까? 둘 다 좋지. 그렇죠? 내가 좀 힘이 없을 땐 고정 프로그램이 좋은 거고, 내가 좀 유명해지면 이제 전속 계약에서 풀려가지고 이제 돈 많이 준다는 곳에 가고 인기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무슨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스트레인저는 충이 많은 사람일까 합이 많은 사람일까? 뭐 이방인, 뭐 여행자, 뭐 이질적인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일종의 합은 어떤 고정화되고 잘 계약으로 엮여가지고 안 풀리게씩 꽁꽁 동여매는 그런 형태들이라면 충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합을 얘기할 때 제가 전용화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부속 액세서리하고 전용화가 잘 돼 있어서 부속 액세서리, 아이폰 전용 키보드, 아이폰 전용 액세서리, 아이폰 전용 이어폰, 아이폰 전용 충전기를 써야지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고 전용화된 제품을 쓰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나도 나 책임 안 지고 뭐 이런 형태들인데 예를 들어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호환 제품 어느 것이나 사용 가능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죠. 고급 수입 자동차들 중에는 전용 휘발유를 쓰시오 해가지고 고급 휘발유를 쓰시오, 일반 휘발유 쓰면 수명 줄어든 매연 나옴, 책임 안 짐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형편이 되면 고급 휘발유 쓰면 좋은데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잘 달리는 차는 어떤 면에선 또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대체로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발달된 이 명리학이 농경 사회에서 최고로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안정, 고정, 자기 땅에서 딱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거주를 하는 형태들의 논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이 유목민 사회에서 명리학이 잘 발달을 안 했는데, 그죠? 유목민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거기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어요. 풀 다 뜯어 먹어. 그러니까 동물들과 함께 아예 집도 그냥 다 짊어지고 싸매고 텐트 치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고정이나 안정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동이나 변화가 좋은 일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자, 충의 키워드 인생은 도전, 부딪혀본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비움은 채워진다, 대립과 갈등, 밀어붙이기. 합이 많은 사주가 인생이 재밌을까? 충이 많은 사주가 인생이 재밌을까? 그렇겠지. 재밌기로 따지면 충이 많은 사주. 그렇죠.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타야겠죠.
놀이동산에 가서 나 무서워, 바이킹, 롤러코스터, 푸른라이드 안 탈 거야 해가지고 에버랜드에 가서 그곳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알을 빨고 있다. 거기 걔 왜 갔어? 그럼 카페를 가지. 요즘 대형 카페도 많은데. 뭐 그런 형태죠. 그러면 에버랜드에 가면 에버랜드에서 제일 무서운 거, 제일 재밌는 건 뭐야? 어린이용 말고 성인용 뭐 이런 거 이제 찾는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일종의 충의 운이다, 충의 논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합은 한 자리에서 공존이나 절충이 가능하다. 그러나 충은 한 자리에서 공존이 어렵다. 합의 논리는 짜장면 2개 시키면은 만두는 서비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이거 시키면 당연히 이것도 같이 먹어야지. 음주를 했으면 가무를 해야 되고, 맥주를 시켰으면은 치킨을 먹어야 되고, 삼겹살에는 소주지. 이런 것들이 이거 했으면 이것도 와야지. 이거는 이 집에서 해야지. 이런 형태들이라고 한다면은 충이라는 거는 양당 간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거 했으면 이건 못해. 대신 요거를 했으면 요거는 좀 참아. 라는 형태들이 충의 논리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돼서 자유로운 고양이가 되는 대신에 추위와 더위 또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든지, 자유를 선택하는데 위험성이 상존하든지, 아니면 집고양이가 돼서 안정을 선택하는 대신에 다소 모험과 자유가 박탈을 될 수가 있듯이 두 개를 양당 간에 결정하시오.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참고로 이 두 개를 절충시킨 게 원진 기문입니다. 두 개를 충하고 합을 적당히 절충시킨 게 원진 기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충의 논리는 중국집에 가서 짬뽕 아니면 짜장을 시켜야 되는 논리인 거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을 못 먹고, 짜장을 시키면 짬뽕을 못 먹고, 그런 거고, 그 귀문의 논리는 짬뽕 시킬 건데 짜장면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짜장면 시킬 건데 짬뽕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쁜 놈 만날 건데 좀 좋은 점도 있으면 안 될까요? 좋은 놈 만날 건데 나쁜 것도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내가 좋아하는 된장국, 그런데 왜 그곳에 꼭 내가 싫어하는 고수를 넣는 것일까?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맨날 싸우는데 못 헤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못 헤어지는 뭔가 결정적 이유가 있죠. 뭐 돈을 잘 번다든가, 잘해줄 땐 또 엄청 잘해준다든가, 뭐 어떤 뭔가 경제적인 뭔가에 엮여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3일을 싸웠지만 이틀만 헤어지면 계속 보고 싶어 미치겠다든가, 뭐가 있으니까, 뭐 매력이 있다든가, 뭐 바람은 피는데 얼굴은 잘생겼다든가, 뭐 아무튼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쉬워서 못 놓고 있는 경우들, 보통 이런 경우들을 원진기문이라고 보는 거죠. 어느 게 좋으냐라고 말하면 제가 보기엔 취향적인 것 같아요. 취향적인 거. 그래서 충은 한 자리에서 공존이나 절충이, 합은 절충이 가능하지만 충은 한 자리에서 공존이 어렵다. 이거 아니면 저거. 삶의 변화가 어떨 때는 극단적일 가능성도 있다. 가끔 극단적인 말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라든가, 아니면 제 말 안 들어주실 거면 그냥 저를 자르세요. 뭐라도 한다든가.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갈등이 생겨버리면 부장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니죠, 김대리를 자르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둘게. 지금 충의 논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너 두 직원 중에 한 직원만, 저 인간하고 난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근데 보통은 그 부장이 만약에 합이 많아. 이 사람은 영업을 잘하고 이 사람은 설계도를 잘 그려. 둘 다 이렇게 데리고 있고 싶은데 둘이 사이가 겁나게 안 좋으면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장 입장에서는 둘 다 이렇게 끼고 살고 싶은데 이 충의 논리가 있는 친구, 나 저 친구 있으면 이 회사 안 다닐 거야. 이러면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합과 충이 함께 있으면 사주에 A와 B는 합인데 A와 C는 충이야. 뭐 이런 형태들이 있을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합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충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합의 논리가 나타나고 어쩔 때는 충의 논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주에 합과 충이 함께 있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모조리 충이거나 모조리 합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충이 2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합이 1개나 2개는 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주에 합과 충이 함께 있으면 능수능란한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 능수능란. 왜? 때로는 합을 하고 상황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깨고.
어떤 논리에 그 옛날에 식민지 쟁탈전 할 때 저기 나랑 무역할래? 내가 좋은 물건 싸게 줄게. 이건 합의죠. 우리랑 전속 계약 맺자. 우리랑 항구 개방하자. FTA 체결하자. 라고 했는데